네,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지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Build IAC with Azure DevOps이고요. SK 멤버사들이 운영하는 수많은 워크로드를 Azure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Azure의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Azure 코드, 즉 인프라 관리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세션 발표자이신 구보나 매니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zure GCPTF의 구보나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발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구보나 매니저님의 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uild IAC with Azure DevOps 파트를 맡은 구보나입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DevOps에서는 SK 멤버사에 적용된 거버넌스를 Azure DevOps를 활용하여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IAC 인프라스트럭처 Azure 코드에서는 태그 일괄 적용, 롤 전체 확인 코드 등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DevOps는 그 Azure DevOps 서비스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전 과거에 한 3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데모로 처음 했었던 그 DevOps를 실제 SK 멤버사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Azure DevOps입니다. 이제 DevOps를 간략하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모두 아시다시피 빠른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네. SK 멤버사는 DevOps 툴 중 Azure에서 제공하는 Azure DevOps 서비스를 사용하였는데요. 네. Azure DevOps에는 이제 Azure 보즈, 레포즈, 파이프라인, 테스트 플랜, 아티팩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네. SK 멤버사에서는 Azure 레포즈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였습니다. 네네. Azure 레포즈는 코드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였고 Azure 파이프라인즈는 레포즈에 있는 파일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네. 순차적으로 코드를 실행해서 Azure 리소스로 배포해 주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네. SK 멤버사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구축해야 하는 챌린지가 존재하였는데요. 그랬기에 이제 저희는 거버넌스를 SK 타 멤버사의 사례를 100% 계승받기로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결정 아닌가요? 보통은 자기네 어떤 권한을 다 넘겨준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짧은 기간 내에 구축을 해야 했고 실제 이제 구축해서 서비스를 오픈하기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네. 빠른 시간 내에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네. 그래서 SK 멤버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다 100% SK CNC한테 넘겨서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알려된 것과 같이 Azure 레포즈는 크게 5가지의 디렉토리로 구성을 하였고요. 네네. SK 타 멤버사 거버넌스를 계승받은 3가지 디렉토리와 랜딩존 영역에서 관리하는 파이어월 폴리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추가로 저희가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 있는 3가지는 전달을 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한 거고 네. 밑에 있는 2개를 추가적으로 구축해서 애저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폴리시는 거버넌스를 위해 Azure 폴리시 정책을 정의된 폴리시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전체 구독 또는 특정 관리 그룹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알백은 거버넌스로 정의한 커스텀 롤 역할을 생성하고 전체 구독 또는 특정 관리 그룹에 배포하도록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게 뭐 부서나 직원별로 본인이 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무, 역할 그거에 대해서 차등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이제 애저에서 특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네. 어떤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뭐 삭제나 이제 만들기는 제한이 네. 되어 있고 이제 확인만 할 수 있는 리더 권한만 있는. 그럼 저 알백이 롤 베이스 액세스 네, 컨트롤? 맞습니다. 네. 그 역할 기반 접근 제어 그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로그는 애저 포탈에서 발생하는 네, 구독별 네. 활동 로그를 네. 이제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SK 멤버사는 파이어월 폴리시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DevOps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네. 이제 자동화된 역등성 배포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축을 하였었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역등성,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역등성이 네. 한 번 배포를 하고 똑같은 걸로 배포를 해도 네. 그게 기존 거를 계속 유지하는 오. 네, 예를 들어 보통은 덮어씌기 되는 네, 오버라이드가 거잖아요. 되는 건데 네네네.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 추가된 것들만 이제 추가가 되는 그래서 아. 역등성을 유지한다고. 네. 제가 국어에 약해서.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5개의 디렉토리는 각각 암 템플릿과 네. 이제 암 파라미터 네. 그리고 파워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해당 데브옵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전체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이제 코드를 개발하고 네. 해당 코드를 이제 레파지토리에 푸시하고 네, 그쵸. 레퍼지토리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면 애저상의 관리 그룹, 이제 구독, 리소스 등으로 네네네. 배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폴리시는 관리 그룹 단위로 배포가 되고 이제 알백이나 액티비티 로그는 구독 단위, 네네. 그리고 파이어월과 앱 게이트웨이는 이제 구독 내의 리소스 단위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방금 보여드린 워크플로우의 네네네. 좀 더 상세 버전인데요. 네. 우선 파이프라인이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그쵸. 되면은 네. 파이프라인이 에이전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돌릴 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는 MS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네. 그러고 나서 태스크 단위로 파이프라인은 돌게 되고 네. 이 태스크는 모두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파워쉘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파워쉘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environment 환경 파일을 통해서 공통 파라미터 값을 받게 되고 네. 이제 AZ 명령어 즉 Azure CLI라고 하죠. Azure CLI의 디플로이먼트 명령어를 통해서 암 템플릿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해당 암 템플릿은 또 이제 암 파라미터 파일을 참조해서 애저상으로 이제 진짜 디플로이가 되게 되고 네. 최소 생성이 되지 않은 애들은 생성이 이루어지고 생성이 이미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저 지금 나와 있는 10가지 과정? 10가지 과정이 부분 뭔가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네. 이제 디렉토리 기반으로 모두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요 프로세스대로 실행되는 그 뭐 리소스들은 공통의 리소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공통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해서 뭔가 그 위에서 운영할 애플리케이션도 올리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사전에 정의된 값들을 활용해서 리소스를 배포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애저 파이프라인이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네. 자,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네. 파이프라인을 태스크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네. 멤버사의 요청으로 저희는 야멜 파일 하나에 태스크 여러 개를 가지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영상에서는 이제 파이어월 폴리시나 앱 게이트웨이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 해당 영상에서는 빠르게 배포가 되었지만 네. 이 파이어월 폴리시의 룰 개수나 앱 게이트웨이의 구성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포 시간은 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어쩔 수 없겠죠, 그거. 네, 그래서 SK 멤버사에서 저희가 실제로 구축했을 때는 네. 약 20분 정도의 배포 시간이 아.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럼 20분이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린 거는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파일들 중에서 네. 이제 인바이러먼트 파일과 파이프라인 실행을 담당하는 야멜 파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파일 중 인바이러먼트 파일과 파이프라인 실행을 담당하는 야멜 파일인데요. 네. 이제 인바이러먼트 파일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뭐 관리 그룹 이름이나 리소스 배포 지역 등의 변수 값을 정의하고 있고요. 네. 야멜 파일에는 이제 트리거 값, 에이전트 풀 등을 정의하고 각 태스크에 인풋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저 파일로는 공통의 리소스가 배포가 되는 거고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리소스를 활용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정의하는 뭐 그런 거라고 봐도 왼쪽은 이제 리소스가 배포가 될 때 네. 필요한 구성 정보들을 아. 왼쪽 그 인바이러먼트 파일에서 가지고 네. 있게 되고 네. 오른쪽은 이제 그 애저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돌리기 위한 네. 그 아. 디렉토리 설정이나 아.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조건에 됐을 때 저거를 실행을 해라는 그런 네, 트리거 맞습니다. 역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하나가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 야멜 파일 내에서 네. 애저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변수값을 넣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애저 데브옵스와 애저를 연결하는 서비스 커넥션 값을 넣어줘야 하고 스크립트 타입이나 스크립트 로케이션 등으로 이제 실제 저희가 애저 레포즈에 이제 디렉토리별로 그렇죠. 생성해 두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를 가리키도록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아.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돌면서 네.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레포지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를 실행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네요. 네, 야멜 맞습니다. 파일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해당 코드는 이제 알백 디렉토리의 예시 코드인데요. 네. 커스텀 롤을 만들어서 저희가 롤 네임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액션과 낫 액션 등을 정의해 줍니다. 네. 파워쉘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파워쉘은 이제 그 처음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인바이러먼트 파일에서 공통 변수들을 받아오고 네네. 이제 AZ 디플로이먼트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알맞은 형태로 수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워쉘이 실행이 되면 애저의 리소스들이 배포가 되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 사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IAC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SK 멤버사에서는 저희가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네. 총 약 985개의 리소스들이 네. 배포가 되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동으로 관리하기 어렵죠, 이 네, 정도면. 해당 리소스 중에서 이제 VM, 이제 버추얼 머신 관련된 리소스는 네. 총 628개로 한 약 63%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네. 리소스 배포는 저희가 배포 당시에 대부분 스크립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스크립트를 사용한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배포 당시에 아직 애저 테넌트가 생성되지도 않았지만 VM을 배포해야 되는 니즈가 계속 증가를 해서 네. VM 배포해야 되는 리스트는 계속 증가하였는데 네. 해당 테넌트도 생성이 안 되고 네. 구독도 생성이 안 네. 되니까 저희가 리소스를 배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해당 VM들을 한 번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로 저희가 작성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VM이 총 92대가 배포가 되었는데 네. 모두 형식이 비슷해서. 비슷한 형식이었고 네. 이제 세 번째로는 OS 디스크의 네이밍이 이제 포탈로 찍게 되면은 뒤에 랜덤 값으로 엄청 길게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당 네이밍을 저희가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해서 네. 이제 스크립트를 또 배포한 이유가 되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VM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날짜별로 파일을 네. 그 취급을 해서 배포에 대한 기록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음. 또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관리할 게 많고 배포할 것도 많으니까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쉽게 하려고 지금 스크립트를 사용하신 거고, 네, 그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나중에 관리할 때 편하려고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값으로 저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총 3번의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이제 개발기를 처음에 배포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 21개, 예를 들어서 OS 타입이나 CPU나 메모리의 스쿠 네. 값이나 네. 이제 디스크 등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코리아 센트럴, 한국 중부 지역에서 네. 기존에는 availability 존이 설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는 당시에 셉 아키텍처 회의를 저희가 하였었는데 네네. 그때 가용성을 요구하는 VM들이 availability 존이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추가를 해서 배포를 하였었습니다. 이제 이중화가 되는 뭐 그런 네. 거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의 경우도 있는데요. 네. 백업은 저희 백업 정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후에 네, 기존 그쵸? 배포된 VM들은 네. 포탈에서 백업을 걸어두었지만 신규로 배포되는 또 벌추얼 머신들에 대해서는 네. 백업 볼트 파라미터를 VM 배포하는 코드에 넣어두어서 네. 배포와 동시에 백업 아. 설정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그 일괄 적용 코드인데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SK 멤버사에는 총 985개의 네. 리소스가 배포되어 있었는데요. 네. 해당 리소스들에 모두 태그를 그렇죠, 걸어줘야 필요하죠. 했고 네. 태그는 이제 환경 값과 서비스 이름 그리고 개인정보의 유무로 3가지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서비스가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해당 스크립트만으로 전부 태그 값을 걸어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제 CSV 파일을 그 스크립트가 돌 때 참조를 해서 해당 값들을 네. 해당 파라미터 값을 CSV에서 불러와서 이제 태그를 거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값으로 태그를 걸 건지에 대해서는 CSV 파일로 사전에 만들어 두고 그렇죠.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스크립트로 돌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파라미터 값을 CSV 파일로 저희가 관리를 했다라고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태그가 걸리지 않는 리소스도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벌추얼 머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네. 이제 벌추얼 머신에 들어가 있는 익스텐션 에이전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애저상에서 확인이 안 돼서 그거는 태그가 또 걸리지도 않고 네. 아니면은 애저의 파스 서비스 중에서 SQL 매니지 인스턴트가 있는데 네. 해당 리소스는 생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벌추얼 클러스터라는 리소스도 생성을 하게 돼요. 근데 해당 리소스는 태그가 걸리지 않으니까 그 네. 해당 사항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스는 애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라서 여기에서 예외로 예외 사항으로 빠져버리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롤 확인 코드인데요. 네. 이제 롤 확인 코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롤 권한 구조 및 IAM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롤의 경우 이제 관리 그룹, 구독, 리소스 그룹, 리소스 총 4가지 범위로 지정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상위 계층의 롤은 하위 계층의 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에 따라서 롤 적용을 상위로 줄수록
관리에 대한 복잡도는 줄지만 그렇죠. 더 많은 리소스들에 대해서 그렇지.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는 좀 증가하게 됩니다.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의 파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하위 계층 범위로 롤을 주게 되면은 네. 이제 한정된 리소스에만 접근할 수 있어서 위험도는 줄게 되는데 근데 이제 관리할 게 관리의 많잖아요. 포인트가 네. 늘어서 복잡도가 그러니까요.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해당 사항에 대한 구독 IM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디스 리소스로 표시된 앱은 구독에 할당된 모니터링 리더 롤이 부여되어 있는 거고 네. 그 아래에 있는 앱은 이제 매니지먼트 그룹의 오너를 가지고 있는 거여서 앱은 이제 구독은 상속을 받아서 구독 단위로도 모든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것보다 이제 상위 계층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구축한 SK 멤버사의 경우에는 구독은 개발기, 운영기, 랜딩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구독이 서비스별로 나누어지지 않아서 리소스 그룹별로 이제 좀 더 세분하죠. 세분하게 네. 개발자, 운영자들에게 롤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유저별로 롤 권한을 확인하는데 이제 좀 더 어려움을 저희가 겪게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당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get az 롤 어사인먼트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모든 구독 내에 존재하는 롤을 추출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단위든지 뭐 리소스 그룹 단위든지 네네. 리소스 단위로 어떤 롤이 어떤 네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를 네. 이제 빼오는 이제 확인하는 코드이고요. 이제 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바꾸어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용어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산재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축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약자로 되어 있을 거니까 네. 무슨 역할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일단 모든 롤의 요 값을 다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가독성 좋게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신 거네요. 롤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롤의 그 명칭이라고 할까요? 롤 명칭은 그대로 두고 네. 이제 롤 이게 해당 열 이름이 원래 영어로 돼 있었는데 네네네 그렇죠. 해당 롤 그 예를 들어 사용자 이름이나 로그인 계정, 네. 뭐 권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글로만 바꿔준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SK 주식회사 CNC에서 이제 개발하고 관리하시는 과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그죠. 했다라고. 운영하는 네네.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제 네. 어떤 사람이 어떤 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해당 네, 네. 엑셀 파일을 저희가 추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요. 한글이 네. 좀 깨지잖아요. 네, 맞아요. 해당 네. 이제 한글이 깨지는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긴 한데요. 네네. 이제 이게 다 인코딩 방식에서 나오는 그 한글 깨짐 현상인데 네. 이제 추출을 하였을 때 UTF-8 방식을 이제 안시 방식으로 인코딩. 네, 바꾸게 되면은 이제 네. 해결이 되게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뭐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 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니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제 SK 멤버사 클라우드 구축간 저희가 활용하였던 네. 애저 데브옵스와 ISC 파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궁금한 게 테라폼 같은 어떤 별도의 솔루션들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편하게 ISC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직접 수동으로 ISC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렇게 배포하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테라폼을 쓰는 회사들도 많지만 테라폼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되면 네. 문제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테라폼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애저 포탈은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애저 포탈은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확인만 해야 되고 모든 리소스 배포는 테라폼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어권을 테라폼에 가져가는 거네요. 만약에 테라폼을 하다가 이제 애저 포탈에서 네. 클릭으로 하다가 하면은 테라폼의 스테이터스 파일이 그 해당 애저 포털에서 만든 것은 이제 가지고 못 갖고 오는구나. 못 갖고 와서 그거를 또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한 회사도 있지만 네. 거기에서 테라폼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적용을 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테라폼이 뭔가 이런 ISC의 표준 같은 걸로 자리 잡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냥 그건 일단 제껴두고 그냥 뭐 수동이지만 SK CNC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